이 예제는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자료 구조를 배우면 많이 만들게 되는 클래스의 형태예요. 동쪽 배열을 내부적으로 써서 뭐 std 벡터와 같은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시간에 만들게 돼요. 자료 구조 시간에 각종 자료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std 벡터라든지 뭐 std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만들게 되는데, 그때 보통 동쪽 배열을 써요. 왜냐하면은 용량을 저절로 늘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용량을 저절로 늘려주려면은 고정된 배열을 쓸 수 없고 동쪽 배열을 쓰고, 여기는 10개짜리를 예를 들어 만들었다. 10개가 다 찼어. 그러면은 20개짜리를 만들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20개까지 저장했는데도 부족해. 그럼 40개. 이렇게 2배씩 늘려가지고 공간을 확대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멤버 변수 중에 이 3개는 다 다른 클래스의 타입은 아니죠. 원시 타입들이에요. 원시 타입이거나 포인터 타입이에요. 그럼 이 원시 타입이나 포인터 타입은 샬롯 카피하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멤버 와이즈 카피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2개를 인테저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있고, 이 어레이 리스트를 복제해 가지고 또 다른 인테저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게 되면은 두 애가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하게 되면은 요 리스트가 가리키는 애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터, 동쪽 할당하는 포인터 타입을 갖고 있으면은 멤버 와이즈 카피로는 부족하고 뭘 해줘야 돼요? 딥 카피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예제가 되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경우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직접 호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값 전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인데, 실제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보통 객체를 값 전달로 전하지 않아요. 뭘로 전달해요? 참조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참조로 전달하면 여기서는 복사 생성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 2는 일어나게끔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 경우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C++17부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RBO라는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 복사 생성자가 안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복사 생성자가 실제로 이런 곳에 불러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만약 내 클래스에 포인터 타입이 있고 얘가 동쪽 할당된 애들을 뭔가 가리키게 되면은 그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를 내가 시스템에 제공해 준 걸 그냥 쓰면 안 되고 디카피 하는 애로 재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얘기입니다. 멤버 와이즈 카피는 멤버 변수 타입이 다른 클래스이면은 해당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를 호출해서 해당 멤버를 개별적으로 복제를 해준다. 개별적으로. 여기에 CDE가 있으면 이 CDE를 개별적으로 각각 클래스에 있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CDE를 쓰면 CDE는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DE가 딥 카피가 필요한 애면 딥 카피를 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약에 그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개가 같은 걸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값 전달로 했으니까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면은 이 B와 이 매개 변수 B와 메인에 있는 A 변수가 다른 건 다른데 이 리스트가 가리키는 애들은 같은 걸 가리키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욜로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 타입들이니까 포인터 타입이고. 그러면 깊은 복사를 어떻게 해주냐? 항상 포인터를 새롭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복제되는데 얘가 지금 그림에 보면은 요런 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거랑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 준 다음에 요 내용들을 요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캐패시티와 사이즈는 원시 타입이니까 그냥 이 목록에서 세팅을 해주고 리리스트는 원래 애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별도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를 요로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 복사는 SD 카피나 이런 또 효과적인 메모리 복사를 해주는 애를 써서 복사를 해주시면은 효과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다? 딥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애들을 빠르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동적 할당에서 어떤 멤버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 그냥 복제를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똑같은 크기를 새로 만들어주고 이 데이터들을 일로 또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법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사 생성자입니다. 근데 이 복사 생성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복사 생성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입할 때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있고 B 하면서 요때는 복사 생성자가 일어나서 B를 만든 거죠. 그렇죠? 요때도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고 또 언제 일어나냐면 이렇게 대입을 할 때도 A에 있는 내용을 일로 다 옮겨줘야 돼요.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때도 이 대입 연산자는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줘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지만 복사 생성자뿐만 아니라 모두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냐면은 각 클래스에서 대입 연산자를 쓸 수 있게끔 대입 연산자도 제공을 해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그 기본 대입 연산자는 멤버 와이즈 카피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를 내가 딥 카피하도록 만들어야 되면은 모두 또 바꿔줘야 돼. 대입 연산자도 딥 카피를 하도록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오죠. 그럼 다음에 얘네들은 언제 문제가 돼요? 동적 할당한 데이터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죠. 다른 경우도 문제될 수 있는데 주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동적 할당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타입의 멤버 변수 갖고 있는 경우에 디카피를 안 해주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가 동적 할당된 그 멤버를 갖고 있으면 소멸할 때 뭘 해줘야 될까? 객체가 소멸돼. 그럼 뭘 해줘야 돼? 동적 할당된 것을 반납해줘야 되죠. 그 반납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멸자. 그러니까 소멸자, 복사 생성자, 그리고 복사 대입.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빅 3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재정해야 되면은 나머지도 정해야 돼요. 얘네들 같이 노는 애예요. 소멸자에서 뭔가 동적할 때가 반납해 줘야 되면은 복사 생성자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고, 복사 생성자를 우리가 멤버스 카피로 안 되면은 대입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합쳐서 빅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빅3가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까지 들어가서 빅5로 C++11이 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빅5 얘기는 아주 뒤는 아니지만 좀 뒤에 가면 별도 챕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복사 생성자라는 게 뭐고, 이 복사 생성자가 언제 쓰이고, 또 이 복사 생성자에서 나타나는 그 세 가지 방법, shallow copy, 그 memberized copy, deep copy, 요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고, 왜 deep copy가 필요한지, 그리고 deep copy가 필요한 클래스를 내가 만들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복사 생성자를 쓸 수 없고, 또 복사 대입도 쓸 수 없고, 이 두 개를 내가 맞게끔 제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요 인자가 참조로 받아야 돼요. 만약 참조가 아니고 이렇게 썼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데이터를 일러놓는데 여기가 값 전달이야. 그럼 값 전달이면 뭘 불러줘야 돼? 복사 생성자를 불러야 되는 거지. 그러면 반복되겠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에서의 인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참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얘를 수정하지는 않죠. 얘를 이용해서 똑같은 애 만드는 거니까 컨스트를 늘 붙여줍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의 모습은 요 모습이에요. A 클래스가 있으면 A를 인자로 받고, 근데 컨스트로 받는 거예요. 컨스트 A, 요 꼴이에요. 복사 생성자는. 자, 요 얘기는 이제 복사 생성자에서 넘어온 건데요. 객체 생성을 제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객체 생성을 제한해가지고, 객체를 딱 하나만 만들어. 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들든지 아니면 한 5개만 만들고 못 만들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생성자를 퍼블릭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걸 제한할 수가 없어요. 생성자가 퍼블릭이면은 밖에서 원하는 만큼 객체들을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막아버리면 이 클래스의 객체는 밖에서는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객체를 생성하려면 뭘 불러야 돼? 생성자가 호출돼야 되죠. 근데 생성자가 프라이빗이야. 그러면 밖에서 호출이 못해. 그럼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생성할 수 있냐? 이 클래스 내에서는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객체를 만들어 놓고 늘 그 클래스 하나만 전달해줘요. 그러면 A 클래스에 대해서는 객체가 몇 개만 존재해요? 이 경우에 하나만 존재해요. 이렇게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경우를 전문 용어로 뭐라 부르냐면은 싱글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3학년 2학기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이라고. 그 과목이 뭘 강의하는 거냐면은 객체지향 설계 패턴을 강의해요. 객체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강의하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싱글톤이라는 패턴이에요. 싱글톤은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존재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객체를 클래스 내에서 만들고 우리가 원하면 그 유일한 객체를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객체를 왜 하나만 만들까?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개를 생성할 필요가 없고 여러 개를 생성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싱글톤을 만들게 되는데, 싱글톤을 만들 때 C++에서 주의해야 될 게 대입과 복사 생성자를 이렇게 딜리트를 해줘야 돼요. 아까 보면은 이코로 뭐가 있었냐면 디폴트가 있었죠. 이코로 디폴트가 되면은 내가 그 기본 생성자나 시스템에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이코로 딜리트 하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걸 내가 안 쓰겠다는 거예요. 딜리트를 하면. 근데 왜 딜리트를 해줘야 되나? 얘를 딜리트 안 해주면은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값 전달하거나 대입하면은 객체가 하나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막지 않으면 싱글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응용하면은 여러 형태로 응용할 수 있어요. 한 5개만 생성해 놓고 원할 때 하나씩 뭐 번갈아 줄 수도 있고, 특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정한 이름의 객체들만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객체는 그 클래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생성해서 쓰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만 필요할 때가 있고 몇 개만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테크닉입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 소멸자는 이제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되는 메소드인데, 생성자는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소멸자는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소멸자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코로 디폴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요 예제는 이제 그 아까 뭘 봤었냐면은 생성자를 프라이빗 한 걸 봤었죠. 그래서 요 예제는 소멸자를 프라이빗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예예요. 소멸자를 프라이빗 하면 어떻게 될까? 객체가 소멸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수에 A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A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이 A 객체는 어디에 생성될까요? f의 스택에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생성이 돼서 쭉 실행이 되다가 f가 끝났어. 그러면 스택 공간도 없어지죠. 그와 마찬가지죠. 그 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A가 소멸돼요. A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불러져? 얘는 f를 f를 시행했을 때 A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끝나면 A에 뭐가 불러져야 돼요? 소멸자가 불러져야 돼. 그런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못 불러요. 이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소멸자를 프라이빗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뭐 관심 있으면 요 코드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소멸자도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소멸자에서는 꼭 객체가 어떤 끝날 때 처리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처럼 객체를 생성할 때 뭔가 동적 할당했어요. 그러면 얘가 소멸될 때 뭘 해줘야 돼요? 객체를, 동적 할당의 공간을 반납해줘야 돼요. 또 얘가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파일을 열었어. 그러면 그 객체가 종료되면 파일을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멸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또 관련돼서 RAII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디움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것도 패턴하고 비슷한 건데 그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는 기법들을 이디움으로 얘기하는데 그 많이 쓰는 이디움 중에 하나가 RAII라는 이디움이에요. 얘는 리소스가 필요하면은 생성할 때 그거를 확보하고 소멸할 때 그 확보된 리소스를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성자에서 하고 그러면 반납은 어디서 해? 소멸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객체를 쓰면 생성하면은 알아서 리소스를 확보해서 올 거고 이 객체가 소멸하면은 알아서 그 객체가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CD 벡터를 쓴다. 그러면 내가 메모리를 알로케이션 안 하죠. 그리고 벡터가 끝나면은 벡터는 저절로 자기가 썼던 공간을 반납해줘요. 걔는 전형적으로 RAII를 실천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나는 그냥 쓰면 돼. 그럼 걔가 알아서 생성할 때 리소스 필요한 거 확보해 놓고 걔가 여러 가지 리소스를 쓰고 있으면 나중에 끝나면 지가 알아서 다 반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클래스들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클래스에서 어떤 자원이 필요하면은 그 자원을 생성할 때 확보하고 다 쓰고 나서 이제 이 객체가 소멸될 때 소멸이 되면은 그 리소스를 반납해야 되는 거면은 소멸자에서 반납을 해주면 돼요. 크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다른 데 가면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new delete 고쌍이 있고 file open close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자, 수정자. 접근자는 이제 멤버 변수의 값을 보여주는 거죠. 멤버 변수가 지금 현재 상태가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면은 값을 그냥 반환해 주면 돼요. 내가 클래스가 있고 여기가 클래스 student가 있고 여기에 int age가 있다. 그러면 getter는 int get age const return age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다. 그러면 그냥 값 복사로 반환해 주면 돼요. 그럼 내가 현재 나이를 알 수 있죠. 이렇게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에 놓고 getter를 만들어 쓰는 건 불편하죠. 그냥 student s 있으면 s.age로 나이를 접근할 수 있으면 더 편하지. 근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s.getAge라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응되는 setAge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setAge에서는 나이를 적절히 검사해서 이 age가 음수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강건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여기서처럼 weapon이라고 하는 클래스 멤버 변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예요. 무기, 다른 클래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하면 weapon, get weapon 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비효율적이죠. 이 과정에서 뭐가 불러져요? 값으로 반환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애를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애를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불러져?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는 우리가 객체를 전달할 때도 값 전달 대신에 뭘 전달했어요? 참조 전달했죠. 그러면 반환도
참조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조로 반환하게 되면은 얘가 참조로 얻었기 때문에 얘가 이 웨폰을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객체 상태는 밖에서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고 항상 set 뭐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캡슐화의 위배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둬야 돼. 얘도 에러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컨스트고 컨스트로 반환해줘야 돼요. 그러면 복사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환받으면 내가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에 유닛 객체가 있고요. 뭐 쓰다가 weapon w equal unit get weapon 했어요. 요 형태예요. 요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get weapon은 뭘로 반환해요? 참조로 반환하고 있죠. 참조로 반환하는데 걔를 w로 받았어요. 근데 얘는 참조 변수에 아니에요. 참조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요? 복사 대입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참조로 반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잖아. 참조로 반환했는데 복사 받으면 내가 참조로 반환한 이유는 뭐예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뭘로 받아야 돼? 참조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참조로 반환했는데 걔가 그냥 값으로 받아? 그럼 내가 그거 할 이유가 없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쓸 수 있어요. 얘를 쓰는 이유는 뭐다? 반납하는 비용을, 반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반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참조로 썼으면 받는 것도 뭘로 받아야 돼? 참조로 받아야 비용이 없어지는 거지. 참조로 반환된 거를 뭐지? 그 값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직 잘 이해 못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weapon 뭐 이렇게 있어서 return weapon 하면은 아니지 여기 참조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지역 변수를 참조로는 반환 못 하죠. 그런데 얘는 반환하는 게 지역 변수가 아니라 뭐예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죠. 여기에 유닛이 있고 유닛 get weapon 하면 아직은 유닛은 죽은 상태가 아니죠. 이거 끝나도 유닛은 계속 있는 애야. 그리고 유닛은 계속 웨폰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참조로 반환하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참조로 갖고 있는데 얘를 이 유닛이 소멸된데도 계속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 점은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요 순간에는 절대 문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근데 이 내가 반환받은 그 멤버 변수는 언젠간 소멸할 때고 걔가 소멸하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참조 변수를 계속 쓰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고 끝날 거면은 문제가 없는데 얘를 참조를 반환받아서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반환받은 거를 일시적으로 좀 쓰고 끝나는 건지 오랫동안 쓸 건지에 따라서 또 처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제 원래 다중정의는 뭐가 달라야 돼요? 함수를 다중정의할 때 매개변수 목록이 구분돼야 되죠. 근데 이제 메소드의 다중정의할 때는
얘가 구분이 안 돼도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애를 다중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부를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객체가 수정불가 객체인지 그렇지 않은 애인지에 따라 달라요. AF 하면 컨스트가 불러지겠죠. 그렇죠? 얘는 일반 객체니까 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얘를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컨스트한 애가 없죠. 없는데 A를 이용해서는 그러면 못 불러요. 그러니까 컨스트가 아닌 애는 컨스트인 애를 불러다 쓸 수는 있는데 컨스트한 애는 컨스트한 것만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컨스트 메소드만. 그래서 이거는 A가 왜냐면 얘는 컨스트가 아니라는 건 이 안에서 A의 멤버 변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차이. 그러니까 메소드는 이제 일반 함수와 달리 컨스트가 다른 거, 컨스트 수식어가 다른 것만으로도 재정의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버전을 호출하는지는 그 사용하는 객체가 수정 불가 객체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덥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